동시효과 있는데. 자, 시장이 이렇게 조금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수능 때문에 10시에 좀 개장을 하고 4시 반에 마감이 되는 그런 하루였네요. 맞죠? 자, 우리 국내 증시를 일단 먼저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그 전일에 미국의 CPI 발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해주면서 갭상승을 이만큼 띄워버렸죠. 그죠? 갭상승을 띄워버렸는데 일단 그 근처에서 지금 갭상승을 띄우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 회복세가 조금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복세가 조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가는지 보시면은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관련주들에서 조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반도체도 좀 꾸준히 계속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녹화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지금 종목들을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조금 눌렸던 종목들이 좀 빠르게 순환이 돌아주는 게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는 이제 반등 시장이란 말이죠. 반등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포트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좀 많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기존 종목들에서 우리가 물타기나 뭐 이런 종목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새로 또 담을 수 있는 종목들 새로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새로 담으면서 최대한 빨리 계좌에 이제 수익을 좀 순환을 시켜줘야지 이제 답이 나오는 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제 주목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오늘 이슈를 좀 크게 보시면은 뭐 시장을 이끄는 그런 이슈는 없어요. 뭐 아까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 로봇 뭐 인도로 다닐 수 있게 이제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한다 뭐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되면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죠? 자,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뭐 시장이 지금 크게 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딱히 지금 없죠. 어떻게 보면. 왜냐 그러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긴 한데 뭐 개별 종목들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막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테마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애매하게 대응을 해버리면은 괜히 또 계좌가 묶여버릴 수 있으니까 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좀 좋은 종목들로 순환을 계속 돌려주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은 그 자, 이거 좀 켜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넥타이가 너무 빨간 것 같은데 넥타이 좀 풀고 가겠습니다. 넥타이 좀 풀고 오늘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내일은 또 서울에 뭐 수도권에는 눈이 내린다 그러던데 눈이 내리고 난 뒤에 또 영하권으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모두들 참고하시고 혹시나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특히나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좀 막 갑자기 뭐 아프거나 그렇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에서 항상 좀 조심하시고 자 종목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정일적이에요. 일단 보시면은 그 T사이언티픽은 실질적으로 그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 지금 보면은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우기투라고 하죠. 우기투랑 뭐 위지트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날 같은 종목들도 같이 상승을 해주고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뭐 위믹스가 어느 정도 이제 탄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 T사이언티픽을 진행을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경영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하한가를 달성을 했어요. 하한가를 달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날 보시면은 이렇게 갭 하락을 만들어냈죠. 다음날 보시면은 갭 하락을 만들어냈고 거기에서 지금 일정 구간에서 횡보세를 조금 보이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는 시장이거든요. 반등을 하는 시장인데
제가 여기 하단선을 좀 볼 수 있는 이 지표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것을 돌파를 할 때 몸통 기준으로 웬만하면은 상승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하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잡히는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 이 증시 자체가 지금 상승하는 게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갭 상승한 부분이 있죠. 이 갭 상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갑자기 줄이 나오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조금 애매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분위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딱 보기가 좋은 위치예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하락을 했길래 조금 더 좋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공략을 해야죠. 추가적으로 뭐 하락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은 뭐 특히나 방송에서도 이제 두고 나간 보너스 종목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굉장히 바닥권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작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증시 자체가 이제 반등장이고 불장이 이제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는 맞지만 또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맞죠? 시장이 어느 정도 횡보세를 조금 보이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도 있고, 지금 뭐 미증시나 이런 거 보면 크게 막 방향성이 막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CPI 발표로 인해서 미증시도 상승을 했지만은 거기서 막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힘들은 조금 부족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시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는 하는데 어제도 보시면 갭 상승을 해서 위아래 좀 짧은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일봉상으로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고 보이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막 해석을 하기 나름이라. 왜냐 그러면은 특히나 또 이렇게 갭을 띄워버리면은 전 종목들이 보통 갭을 띄우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가 갭을 띄워버리면은 똑같이 종목들이 갭을 띄워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있죠. 어제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도 이제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하고, 자,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갭을 띄우긴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딱 여기 땅 하고 이제 개장이 딱 시작이 되면은 막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없어요. 그게 그렇게 막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일단은 갭 상승으로 가든 어떤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준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 지금 뭐 오늘 시장 종합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선물 시장에서 지금 매수세를 지금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요거 시장 점검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우리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냐면은, 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자, 이제 우리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이고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는 데에서 외국인들이 베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 그날 당시에는 조금 하락을 할 수 있어도 추가적으로 따라가는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이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조금 보여줄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시장이 지금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횡보장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뭐 전에도 라이브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은 상승은 합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상승을 해요. 상승은 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 여기를 일단 1차로 돌파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50선 여기를 좀 돌파를 해줘야지 우리가 전형적으로 상승 추세에 좀 접어들었다, 완전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부족하단 말이죠. 아직은 부족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위아래 횡보세를 조금 보이다가 이게 돌파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850선의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겠죠. 그러니까 증시가 무조건 이렇게 꾸준히 막 우상향한다 이런 이제 막 그런 기대감, 솔직히 헛된 기대감이죠. 헛된 기대감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내려놓으시고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8월달, 9월달부터 해서 이렇게 전부 다 빠졌습니다. 맞죠? 전부 다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성을 다시 만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11월도 이제 거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맞죠? 절반이 지나갔는데 그럼 우리가 12월 달 한다라고 11월에 이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맞죠? 2주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이 한 달 반 안에는 계절을 조금이라도 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원래 기존에 좀 묵혀있던 종목들이 있으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물타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은 물타기 대응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에는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세로 좀 마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데 조금 오래 묵혀둔 종목들 중에서 안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 우리가 물타기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를 조금 변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최근에 종목들이 상승이 좀 강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난주부터 해서 뭐 근데 제가 이 2시 방송에서 보너스 종목으로 들고 간 종목들이 10월 이제 말부터 그때 보너스 종목으로 드렸단 말이죠. 10월 27일부터 해서 금요일부터 해서 그 뭐 방송 출연할 때마다 보너스 종목으로 좀 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굉장히 좋은 편인데 그게 왜 그렇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시장에서 우리가 종목만 잘 잡으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수익. 여러분들 요즘에 문자 같은 거 많이 오죠? 스팸 문자 많이 오시죠? 하루에 한 20통씩 오시잖아요. 맞죠? 요즘에 저도 그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루에 뭐 엄청나게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 근데 이게 문자가 이렇게 많이 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좀 좋아질 거라는 신호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렇게 막 문자로 이렇게 막 카톡방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뭐 불법 광고 업체들이죠. 쉽게 말해서 불법 광고 업체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이제 이렇게 반등장이 나오면은 종목 그냥 대충 골라서 던져 놓으면은 올라가요. 아 요즘에 좀 덜 오세요? 저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오던데 20건 정도씩. 하여튼 이제 시장 그런 분위기 자체가 시장이 좋아진다는 신호기도 합니다. 스팸이 좀 많아지는 게 신호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꿈비도 지금 최근에 제가 저출산 관련주를 한번 담아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거래량이 좀 없다 보니까 뭐 약수익 구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조금 요 종목이 지금 재미가 없긴 해요. 근데 요게 실질적으로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슈가 뭐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뭐 미래 반도체라든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략을 하고 이날 공략을 했잖아요. 그렇죠? 12월 2일 날 공략을 해가지고 바로 그날 12% 정도의 그냥 수익 인정을 했는데 자 여기서 미래 반도체는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때 제주 반도체랑 미래 반도체 한번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맞죠? 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하나폭이 나왔지만 다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 자체는 제주 반도체가 좋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그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아니면 내년 하반기까지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진짜 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미래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우리가 잡은 구간이 이 미래 반도체의 주가 흐름에서 역사적으로 두 번째 정도 저점이죠. 여기서 일단 한 번 정도 저점을 형성했던 구간인데, 자 여기까지 요 자리에서 우리가 잡았거든요. 요 자리에서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가시면서도 큰 수익을 기록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보시면은 마음에가 참 갈듯하면서 안 가네요, 맞죠? 마음에가 지금 갈듯하면서 안 가는데, 자 우리가 28,250원쯤 매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뭐 잠깐 이렇게 약간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갔지만은 바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고, 밑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있다는 것은 계속 상승을 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뭐 재미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리고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기술, 우리가 월요일에 시초가에 들어가서 좀 짧게 먹고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 그때 뭐 7만원쯤에 들고 계신다 분은 계셨는데, 자 제가 걱정 없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된다 그랬죠. 추가적인 하락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제 2차 전지가 추가적인 하락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건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뭐 기술력도 좋고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아주는 종목이에요. 근데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하면은 상승을 해버리면 이런 에코프로 같은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다 상승을 해버리고 수급이 그쪽으로 몰려버리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재미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재미가 없는 게 사실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7만원 선 정도 이하에서는 담으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만 조금 명심을 해주시고, 자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제가 그때 금요일날 원픽 종목으로 들고 나갔었고, 월요일날 시초가에 아마 담으셨겠죠. 시초가에 이렇게 담았다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공략한 자리가 한 22,600원 요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상승을 했다가 지난주에 조금 이제 그 주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CPI 발표나 이런 경계감 때문에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을 했잖아요. 약세를 보이면서. 그때 이후로는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 시장이 좋아지니까 바로 반등이 나오죠.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하락한 게 실질적으로, 자 여기 하루 이틀, 그럼 단 2거래일 만에 이걸 복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만큼 힘이 있는 종목이에요. 힘이 있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걸 같이 살펴보시려면은, 자 하락할 때는 거의 거래량이 없습니다. 근데 상승할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거래량이 동반돼야지 상승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켜보시면은 오늘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 로봇 관련주들도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이 재미없을 수 있다 하지만은 이게 언제든지 효자 종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살펴보시고, 자 RF세미 지금 이거 그때 아까 보니까 정리 못하신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RF세미는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고, 제가 그래서 무료반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5%, 10%, 20%뭐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 나면은 우리가 이거 화요일날 담아가지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때 금요일날 상한가를 쳤단 말이에요. 거의 정상으로 마감을 했죠. 뭐 장중에 상한가 좀 풀리기도 했었는데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구간이 20% 정도 수익 구간이에요. 차트가 이래서 그렇지 이 구간이 20%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20% 만약에 수익 정리를 하셨으면은 좀 어느 정도 하락한다 재미없다 싶으면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매수가까지 오면 그냥 정리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어차피 어떤 종목들 추천을 받아서 매수를 하시는데 결국 그 종목들이 손실까지 막 가면서 버티는 이유가 결국에는 내가 언제 팔지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어제도 그렇지만은 뭐 분할 매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좀 같이 알려드리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내가 언제쯤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좀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습관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습관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올바른 투자 습관을 좀 장착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아모그린텍도 지금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날 시초가로 매수를 했었겠죠. 약손실 구간입니다. 약손실 구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굉장히 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가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어떤 종목들 우리가 바로 잡아서 막 상한가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 그림을 그려간단 말이에요. 그림을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약간 이제 중장기적인 마인드를 일단 장착하고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바라보시는 게 좋은데 내가 매일 뭐 어떤 종목 들어가서 5% 10% 이렇게 수익 보려고 하다가 보통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단타 치러 갔다가 물리면은 나는 원래 이 종목 이제 좀 장기 투자하려고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 위안을 좀 삼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 것인지 먼저 좀 예측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이 아모그린텍도 지금 당장에는 움직임이 크게 없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말랐어요. 맞죠? 재미가 없는 그런 수준인데 이때 뭐 갑자기 이 기업에 대한 뭐 특별한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이 되지 않는다면 동반이 되면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로 하락을 일에 막기 전에는 이 거래량 없이 하락하고 상승하고 또 하락하고 상승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여 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하락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조금 상승한다고 해서 좋아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좀 중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진입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김포요? 갑자기 김포는 왜?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제가 뭐 어제 한번 리뷰를 드렸었지만은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맞죠? 이 종목도 화요일날 시초가에 들어간 아니다 이날 들어갔구나. 이 종목 맞죠? 수요일날 아마 들어가셨을 거예요.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빠지고 17,000원 선 근처까지 오면은 매수를 하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때 만약에 진입 안 하고 이때 시초가로 진입했어도 솔직히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뭐 솔직히 여러분들도 좀 아시다시피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뭐 몇백 원 더 싸게 사, 뭐 물론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여기서 똑같은 목표가까지 가면은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뭐 수익률이 10%면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 15% 20%뭐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올라갈 종목만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방향성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코아시아, 코아시아도 지금 거의 회복을 해줬죠. 어느 정도 지금 지난주 하락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다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라운테크 지난주 제가 이제 금요일날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맞죠? 금요일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도 담아가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약수익 구간일 겁니다. 맞죠? 약수익 구간이고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지만은 좀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보시고 싶고, 자 그날 똑같이 드린 현대모백스입니다. 현대모백스랑 라운테크 두 개 다 말씀드리면서 금요일날 시장에서 담아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자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2% 정도 수익 구간에 도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빠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약간 애매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는 분위기는 좋잖아요. 분위기는 좋은데 이 종목이 하락을 해버리니까 이거 종목이 좀 잘못된 건가? 좀 내가 정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증시가 뭐 하락을 해도 잘 버텨주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순간적으로 시장에서 외면을 받아버리면은 그 종목은 하락장에서도 잘 버티고 상승할 때도 그렇게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관심이 빠진 거지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들만 조금 이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CTR 모빌리티 제가 이제 화요일날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고 수요일날 시초가로도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이 종목 또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가능합니다. 현아편이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자 제노코도 좋아요. 제가 제노코는 이 매수 밴드 안에서는 충분히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 왜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제 종목이 특징이 올라갈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잠깐 뭐 5%씩 이렇게 상승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요. 상한가를 달성을 하든 하루에 20% 상승하든 뭐 그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매수 밴드 안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냥 시간만 조금 더 투자하시면 충분히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동훈아나텍도 실질적으로 어제 시초가에 진입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조금 튀어주면서 일부 익절 청산을 했죠. 5% 6% 정도 청산을 했는데, 자, 아까 제가 방송하고 있을 때 이거 21,200원인가 그랬었어요, 맞죠? 아까 제가 방송을 할 시간에 보시면은 자, 2시 이쯤이었어요, 맞죠? 2시에서 3시 사이잖아요. 자, 이쯤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 가격대에서 다시 진입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전일 시초가로 이제 놓치신 분들 진입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오늘 마감장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죠.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T사이언티픽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이 담아가셔도 된다. 오늘 이제 보너스 종목은 T사이언티픽, 그리고 원탑 종목 같은 경우에는 풍국주정입니다. 풍국주정. 제가 최근에 라이브 방송할 때 이 풍국주정이 요즘에 결국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풍국주정이 왜 주목을 받아주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정부에서 뭐 온라인 판매나 이런 주류 판매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의 힘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주주 같은 경우에는 전통주나 몇몇 이제 주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가 되겠죠.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소주 파는 거 못 보셨죠, 맞죠? 쿠팡에서 맥주 팔아요? 안 팝니다, 맞죠? 법으로 일단은 그게 금지가 되겠죠.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했거든요. 사업 아이템으로 좀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이 뭐 편의점 가시면은 뭐 요즘 세계 맥주 같은 거 4캔에 10,000원 하고 11,000원 하고 이제 요즘 가격 좀 올라더라고요. 11,000원까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맥주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 한참 이제 편의점에서 4캔에 10,000원 할 때, 이게 보통 한 지금 한 2, 3년 됐잖아요, 맞죠? 이렇게 된 지가 2, 3년 할 때, 아, 요거를 좀 잘 해가지고 우리 무인 배달점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안 팔아요. 그러니까 전통주나 이런 거는 파는데 소주나 우리가 흔히 먹는 이런 주종들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 충분히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뭐 주류 관련해서도 좋다라고 보고, 그 사업 아이템은 그거였어요. 이제 무인 배달점으로 해가지고 배달이 들어오면은 뭐 배달 기사가 알아서 매장에 와서 자기가 딱 주문 들어온 대로 담아가지고 그냥 바로 배달만 해주면 되는, 그 거의 무인이죠. 제가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법적 규제가 있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 아니면 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하고 뭐 판매를 하는 건 괜찮은데, 주류 판매 그 신고증을 받아야 돼.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그냥 우리가 뜬금없이 사업자 하나 돼 가지고 갑자기 난 술을 팔고 싶어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규제가 좀 있습니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좀 사업을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풍국주정은 그 주정뿐만 아니라, 그 주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소주에 들어가는 원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주정뿐만 아니라 결국에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수소 사업 분야예요. 수소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수소 관련 이슈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동반이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풍국주정이 상승을 할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최근에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되었죠. 많이 동반이 되었는데, 지금 근래까지 이렇게 하락을 이어오는 이 자리에 보시면은 이게 빠져나가는 거래량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매수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는 세력은 그냥 주가 장난치라고 이런 세력이라고 말씀을 보통 하시잖아요,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세력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어떤 매수 주체가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그게 진짜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던
푼이 여러분들 아시던 그런 이제 매수 세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풍국 주정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요거 홈페이지를 한번 켜드릴게요. 풍국 주정을 보시면은 사업을 많이 해요. 선도 그룹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풍국 주정이란 거는 제가 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풍국 주정이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 저 성소공단에 있어요. 성소공단 대구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성소공단 거기에 있는데 이 선도 그룹이라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계 수준의 기초 소재 전문 그룹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선도 그룹이 있고 풍국 주정이 있고 선도 화학이 있고 선도 산업, SDG 그리고 화신 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가 좀 있는데 주정은 쉽게 말해서 이 풍국 주정은 주정만 그러니까 이제 뭐 에탄올은 우리가 흔히 아는 소주의 원재료나 아니면은 특히나 요즘 시대에서 보시면은 그 좀 깨끗한 먹거리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좀 유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충분히 상승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좀 막 상승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좀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찝찝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내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하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 자회사 존에 이 SDG 이 기업이 하는 영위하는 사업들이 수소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다 같은 자회사 그룹이잖아요, 맞죠? 그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동반적으로 같이 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그 뭐야 빈산란이 방한하기 전부터 이미 아람코의 자회사인 에스오일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수소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풍국주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소주 가격 인상이나 오늘 뭐 인터넷 판매, 온라인 판매 이제 검토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굉장히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문제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게 문제가 없는 종목이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주가일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1,000원 선에서 우리가 좀 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11,000원 선에서 좀 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여기서 어느 정도 지금 버텨주고 있는데 오늘은 인터넷 온라인 판매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잡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아까 제가 그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톡방에서 말씀드렸죠. 디사이언티픽이랑 풍국주정 현재가로 매수를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아까 그 시간에 놓치셨던 분들은 내일 시초가로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시초가로 매수를 하셔도 되고 오늘 시외에서 그냥 매수를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외 시장은 똑같아요. 6시 되면 종료가 됩니다. 시간의 시장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시초가 매수가 가능하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사가지고 수익을 내셔야지 맞죠. 두 종목 다 시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최근에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악재가 조금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 소화해내고 우리가 코인 시장만 보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이제 반감기라는 시장이 옵니다 맞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내년에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비트코인 반감기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채굴한다라는 건 아시죠? 비트코인 뭐 어떻게 채굴한다? 뭐 옛날에 보시면은 한참 이게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을 때 막 어디 구석에 공장 뭐 이런 데 보시면 막 컴퓨터 본체만 넣어놓고 막 메모리 카드, 그래픽 카드 이렇게 막 꼽아가지고 계속 채굴하는 그 공장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은 그렇게 채굴을 해서 그 데이터를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모아가지고 모아서 그런 거를 가격을 형성하는 비트코인이나 팔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채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뭐냐면은 보통 이게 4년인가 한 번씩 와요. 한 번씩 오는데
이게 요번에 네 번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양이 반으로 떨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공급과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자면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공급과 수요가 있죠. 공급량이 떨어지면은 수요는 똑같은데 공급량이 떨어지면은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그냥 상식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요와 공급. 그쵸. 수요는 똑같이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수요가 만약에 100이에요. 공급이 100이면은 일정 가격이 형성된 뒤로는 가격이 변동이 안 되겠죠. 근데 수요가 만약에 100인데 수요가 만약에 100인데 공급이 만약에 80 아니면은 50 제가 반감기라고 했으니까 절반으로 줄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버리면 찾는 사람 많은데 공급해주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물건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 공급이 만약에 똑같이 100이에요. 수요가 50으로 줄었다. 그 공급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죠.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시장의 기본 이치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그냥 기본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이치인데 제가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 이치를 알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방송에서 차트가 좀 잘리는구나. 제가 이 제 기준으로 너무 해가지고 자, 좀 보기 힘들더라도 일단 이렇게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자 비트코인 그럼 반감기가 뭐예요?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절반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수요는 똑같은데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아마 이번이 제가 알기로 네 번째 반감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네 번째인데 1차 때 1차 반감기 때 여러분들 비트코인 시세가 한 800% 올랐습니다. 그리고 2차 때 400% 정도예요. 그리고 3차 때 2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이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죠. 절반씩 계속 둔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번이 4차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70에서 80%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닥 구간에서 잡으면 70% 80%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예측입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맞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코인은 지금 불장이라고 하거든요. 코인은 불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를 놓쳤던 사람들 아니면은 이미 코인 투자를 해서 조금 힘들었던 분들이 어떻게 내가 요번 반감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뭐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좀 보겠다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부분들 보면은 지금 불장인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요 비트코인은 4분기에는 항상 올라갔어요. 항상은 아니죠. 거의 9번 중에 7번 8번 정도는 상승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도 우리가 무시는 못하는 거예요. 가격 지금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이트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어느 정도 막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보여줘요. 차트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자, 요거를 우리가 뭐 올 초부터 현재까지 한번 보시죠. 지금 차트 가격을 보시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이 차트를 보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이게 여러분들 그 보자.
이만큼 상승하면 수익률이 몇 프로죠?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자, 올해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비트코인 시작점이. 이때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오늘까지 그냥 끌고 왔으면은 수익률이 얼마야? 굉장히 크죠. 거의 2배 넘게 올랐잖아요. 16,000 근처에서 지금 37,000.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맞죠? 250% 300%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뭐 이거를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만큼 상승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수익률이 무시 못하는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4분기 들어와가지고 4분기 들어와서 4분기 것만 한번 보실까요? 4분기 것만 보시면은 자 10월달부터 우리가 4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3개월씩 끊어가니까 10월, 11월, 12월이 4분기인데 자 이미 요 4분기에만 해도 10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요때가 시작점이라고 기준을 보시면은 이때만 해도 상승률이 굉장하다는 거야. 굉장히 커요. 맞아요. 비트코인으로 뭐 아파트도 산다 그러더라고요. 뭐 승용차도 뭐 결제한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보시면 테슬라에서 뭐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끔 뭐 이렇게 결제 방식을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그런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흐름도 보이기도 했는데 이 솔직히 코인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그냥 잊어놓고 지내시면서 투자를 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일단은 솔직히 저는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제가 뭐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주식이 뭐 최고다 이런 마인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돼요. 그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다시 한번 저점이 잡히면 차트적으로만 딱 보고 저점을 잡고 그냥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좀 같이 보시고 지금 뭐 당장에 시장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로 동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인가? 그쯤에 이제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재료로 형성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만 좀 참고를 하시고 T사이언티픽 지금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종목들 한번 공략을 하시고 제가 아까 이제 톡방에 이제 질문 올라온 것들 한번 봐드릴게요. 이노 시뮬레이션 전망.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되겠죠. 뭐 AR, VR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지금 메타버스 시장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장하자마자 이만큼 빠져버렸죠. 상장하자마자 빠졌는데. 자 이렇게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차트 보시면은 제가 왜 저점을 좋아하냐면은 어차피 어떤 주식의 저점 부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 이거 자체가 이게 주가가 이만큼 빠졌어 맞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상장하는 날 이날 매수를 했어. 그러면은 중간에 빠지길래 반등 좀 나오겠지 싶어서 뭐 한 35,000원쯤에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맞죠? 35,000원쯤에 매수를 했다고 치는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버렸죠. 그러면은 이게 15,000원 구간까지 보면은 2만원이 주가가 빠진 거죠. 뭐 한 60% 70%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종목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 차트 설정법 나중에 영상 그 좀 이제 제작이 다 됐거든요. 그거 한번 공유를 드릴 텐데 이렇게 좀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보이고 제가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2,400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 2,400개를 차트를 다 켜가면서 종목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점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검색식에서 우리가 바로 보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검색식을 설정하는 방법까지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하면 우리가 시장 뭐야? 그 검색식 한번 켜보면 오늘 거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한 개, 두 개 뜹니다. 그렇게 많이 뜨지는 않아요. 많이 뜨지는 않는데 그런 종목들이 일단 진입하면 승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90% 이상 됩니다. 90% 이상. 90% 이상이 되고 그런 관련해서 요 최근에 공략한 종목들이 그 보너스 종목들이에요. 여러분들 보너스 종목도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리뷰 드리면서 수익률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승을 해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 하나 그냥 가지고 계시면은 어차피 내가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진입을 하고 시간만 조금 조절하세요. 그러면은 수익 구간 분명히 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해서 막 물려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차라리 여기 딱 검색되는 이런 신호를 딱 받고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은 시간만 조금 들이시면 돼요. 이게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여기서 또 나왔죠. 우리가 이때 공략했으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든 15%든 뭐 진짜 크게 한번 갑자기 이슈가 동반이 돼서 더 크게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뭐 50%, 100%까지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노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조금 외면을 받았던 종목이죠. 외면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11월 8일날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된 거 보면 300만 주 동반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크게 아직까지는 제가 아까도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맥스트나 이런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에 이게 수급이 들어와 준다 안 들어와 준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테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애매하기 때문에 만약에 물려 계셔서 물을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비추천합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맥스트 이런 종목들 비추천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반등 구간인지 그런 구간들을 조금 살피는 구간이 더 필요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망 자체는 솔직히 제가 이제 뭐 메타버스나 뭐 AR, VR 관련해서 이런 기업들의 전망 자체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기존에 물려 있다 이런 종목이라면은 아직까지는 좀 배제를 해 놓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다만 이 메타버스라는 이 종목이 거의 뭐 1년, 2년 뭐 이런 주기로 한 번씩 튀어 주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1년, 2년 주기로 좀 튀어 주는데 그런 주기만 잘 잡으면 또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접근하시고 지금 보자. 세중은 조금 더 들고 계셔도 됩니다. 조금 더 들고 계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게 반등하면 손절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행주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CMO도 상승 중이죠. 보자. 시간을 현재가를 봐야겠네. 잠시만요. 세준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3,000원 정도면 충분히 저는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다만 요만큼 올라왔을 때 한 2,400원, 2,500원 구간에 올라왔을 때 그때 움직임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10%만 더 올라가면 2,500원 구간이거든요. 근데 세중이 여러분들 하루에 진짜 거래량이 거의 진짜 마른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하루에 6만 주, 7만 주 이런 식으로밖에 거래량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거는 어떤 악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라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어떻게 상승을 해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거래량이 없는 건 실질적으로 그냥 시장에서 진짜 단순히 외면 받는 종목. 2,400개 종목이 다 같이 상승하고 다 같이 하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목들이 주도하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못 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진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뭐 거래량이 평소보다 딱 2배 들어왔네. 6만 주, 7만 주에서 14만 주 뭐 이렇게 13만 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 분위기 자체가 지금 이렇게 잡히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저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매수가 또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거래량이 없어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건데
이 13만 주가 130만 주, 300만 주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져버리면은 주가 바로 상한가 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것만 조금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환기 종목으로 좀 지정이 돼서 좀 꺼려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뭐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자. SY, SY가 얼마에 매수를 하셨길래 답답해요? 6,500원 정도? SY는 실질적으로 지금 SY 스틸텍이 상장을 하면서 좀 관심을 많이 뺏긴 모양이죠. 뺏긴 모양인데, 일단은 지금 뭐 최근에 뭐 우크라라든지 뭐 네옴시티 이런 분야에서 뭐 모듈러 주택 이런 쪽으로 좀 크게 상승을 했어요.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 차트 상으로만 보자면요, 5,200원, 5,200원인데 왜 그렇게 더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안 가서요? 걱정할 필요 없는데, 답답해 죽을 필요 없는데 왜 답답해? 이게 지금 딱 차트 상으로 보면요, 여기 121선에서 지지받고 튀어주는 흐름 보였잖아요, 맞죠? 여기서 올라가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이평선 지지를 좀 잘 받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구간에서 탁탁 튀어주는 모습인데, 지금 최근에도 여기 딱 121선 여기서 지금 반등이 조금 나왔다라는, 요 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요거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이 6,500원 돌파 못하면은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SY의 이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더 크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한번 만들어냈기 때문에 좀 상승을 한다 해도 이 5,500원의 단기 저항이 좀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고, 조금 이제 더 본다면 6,500원 요거를 쉽게 돌파 못하면은 일부 정리를 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종목들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래 끌고 가는 게 있는데, 종목들을 오래 끌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뭐 100%가 되고 200%가 되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10% 20% 정도만 수익 챙기면 돼요. 그런 식으로 많은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렇게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식 매수, 뭐 매매를 진행하시면서 손해 볼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 만약에 알프쌤이나 이런 걸로 요 근래 움직임 보셨으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왜 내가 다시 물리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무료 종목들은 저희가 뭐 손절가나 뭐 이런 거를 다 짚어드리진 않잖아요. 목표가나 이런 거를 딱 짚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움직여주면은 여러분들 분할 매도 하세요. 분할 매도 챙기는 습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막 어떻게 정확하게 저희가 막 목표가를 지정을 해드리고 손절가를 지정을 해드리고 이러면은 저 회비 내고 이용하시는 유료방 회원님들이 욕합니다. 다른 게 없잖아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맞죠? 아마 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수익 보는데 나는 좀 수익 못 보는 거 같고 잘 안 된다 하시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교육을 한 번씩 해드리잖아요. 그 교육을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보세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참여하시면서 교육도 참여하시고, 그럼 뭔가 문제가 되는 거 있는 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10%씩 아니면 20%씩 이렇게 수익을 받는데 나만 못 봤다, 이런 분들은 뭐 1차적으로 매수를 안 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갈 줄 알고 분할 매도 안 했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충분히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차트가 다 그려져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려져 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요. 수익만 꾸준하게 챙겨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뭐 주위에 수험생 없으셨어요? 수험생이 따로 없으시는 거 아니에요?
수능 이제 끝났죠? 끝났는가? 잘 몰라가지고 지금. 하여튼간에 뭐 비도 오고 내일은 또 뭐 수도권에는 눈까지 온다 그러는데 뭐 날씨가 그만큼 추워진다는 거겠죠. 지금 이제 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따뜻하면 비고 날씨가 추우면은 눈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아, 큰 딸이 시집 가셨어요? 그 뭐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이 있으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손자가 있으시고. 아니 또 뭐 손자가 수험생일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그러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자식 농사는 다 끝났는가? 그러면은 일단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뭐 살다 보면 돈 들어간 일이 많습니다, 맞죠? 수익 좀 계속 보시자고요. 수익 계속 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수익 내면서 여러분 살아야죠. 결국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초롱님 뭐 취직 잘 될 것 같은데요. 취직해도 저 보세요. 저 고민님 같으신 분 보면은 뭐 일하는 거 보면 미국도 불려 갔다 오시고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좀 갔다 오시는 거겠지. 취직해도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요.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제가 뭐 시외 움직인 종목들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